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너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와 관련돼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연준 와처 시간에서 데이터 통해서 함께 분석 들어보시죠.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기자님과 어떤 주제 볼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과 연준 정책 변화의 핵심 포인트 저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 동향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들이 모여졌는데요. 단기 자금 금리가 튀기도 했었고요. 이제 대표 금리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슈퍼 금리 그리고 TGC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소포 금리인데요. 11월 1일 아주 또 10월 말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저께 거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얘기를 할 때 소포금리나 또는 다른 이제 기준금리를 얘기할 때 원래 연준의 설계가 어땠었나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하면은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영래포 금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또 지급준비금에 지불하는 IORB라는 요 금리가 있는데요. 요 두 개는 연준이 최초에 이제 이 QE를 하고 나서 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너무 골치 아프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해서 처음에 이제 바닥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 바닥을 설정한 게 IORB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는 중간에 있는 빨간 점선, 이게 IORB인데요. 네. 그것도 해보니까 이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바닥을 하나 더 설치하자. 우리 소세 보면은 전기밥솥 보면 이중 바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이중 바닥을 하나 만든 게 영래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리는 하나가 바닥이고 하나가 천정이 아닌 둘 다 튼튼한 이중 바닥을 만든 거고 그 위에 또 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림에서 이 녹색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재할인 창구 또는 요즘 이제 한참 말이 많은 그 상설 레포, SRF라는 그 금리가 위에 천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연준의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 성공적이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중 바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가 저 이중 바닥 밑으로 확 뚫고 내려가지는 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이 천정하고 첫 번째 바닥인 IORB하고 차이가 보면은 10 bps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기서 녹색 점하고 빨간색 점 차이가 10 bps밖에 안 돼서 네. 이거는 사실 언제나 무슨 금융시장에 약간의 충격만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그 차이가 무려 0.5%였습니다. 그 50 그래요? bps여서 네.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확 줄여버렸어요, 연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천정을 뚫고 올라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10 bps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이 오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 금리가 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연준 정책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니까 그 불안감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래포 금리 그리고 IORB를 통해서 하단 바닥을 좀 만들어줬고요. 상단 금리가 있는데 그 차이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줄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자금 금리가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단과 하단의 차이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난 FOMC 회의 의사록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상설레포 쪽에 중앙청산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중앙청산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중앙청사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늘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그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연준위원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고용 문제니까 네. 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팽팽하게 그 서로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번 이제 FOMC 그 의사록이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게 중앙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중앙청산은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니야?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사고 판다. 이거 사실 거래소에서 중앙청산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중앙청산하고 이번에 연준이 얘기했던 중앙청산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네. 비슷한 점도 있고 한데요. 자, 여기 한번 차트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A는 C에게 80을 줄 게 있어요. 뭐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네.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C는 B에게 90, B는 A에게 100을 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A라면은 내가 80을 줘야 되고 100을 받을 게 있으니까 나는 플러스 20 이렇게 그쵸?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뭐 B도 마찬가지로요. B는 나는 10을 줘야 돼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나는 10을 줘야 돼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만약에 A가 B로부터 100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 100을 먼저 받고 80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 거래가 일어나는 게 다 시간이 제각기고 그쵸.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앙청산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이 거래가 그냥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청산소 서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중앙청산소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쭉 계산해 보니까 A는 20만 가져가고 B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10만 내고 C는 너도 10만 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A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B에서 100만큼 받을 수 있고요. C한테 80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20만 낼게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C나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중앙청산소란 개념이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다 거군요. 계산을 해서 딱 내야 될 것만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중앙청산소가 다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굉장히 큰 효과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가 저기 있는 걸 보면은 왼쪽을 보면은 전부 자금이 얼마가 필요했냐면 100에 80에 90이니까 270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앙청산소가 등장하니까 이게 가장 이제 이게 잘 됐다면은 20, 10, 10이니까 40으로 싹 줄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자본을 사용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근데 요거를 이 효과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딜러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딜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면 딜러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은 사자 주문하고 팔자 주문이 팽팽하게 많잖아요. 네네. 보통 주식들은. 그쵸.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딜러가 할 역할이 없고 딜러는 보통 언제 등장하냐면은 새로운 주식이 상장됐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주식을 봤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 경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딜러는 뭐 이제 딜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ELW에서 또 많이 볼 수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딜러가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누구한테 자금을 빌려요. 예를 들어 뭐 1억 달러를 빌립니다. 네. 그다음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1억 달러를 또 빌려줄 수가 있죠. 그럼 딜러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싸게 빌려서 비싸게 공급해 주면 되겠죠. 네. 이게 딜러의 수익 모델인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은 이제 규제 기관들이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바젤 3라고 하는 건데요. 네. 바젤 3에서 이제 뭐 했냐면은 너네들 보니까 대차 대조표를 너무 키웠다. 이거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딜러들이 이제 예전에는 아무 제약 없이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네네. 예를 들어 뭐 100억 불 빌려다가 100억 불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바젤 3에서 이게 이제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딜러 역할이 축소되고, 근데 이제 중앙청산소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네. 여기 나온 그림처럼 딜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기의 그 빌린 돈하고 공급한 돈을 대차 대조표에서 없애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상기할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중앙청산소가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내년 6월에 26년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1년 연기는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요 차트,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딜러가 현존하는 제도에서 요거를 이제 뭐 스폰서를 해가지고 딜러가 이제 스폰서 역할을 해서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공급하고 조달받고 하는 요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일종의 편법이죠. 네. 근데 요걸로써 이제 딜러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자금을 그 조달을 받고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데 이게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급하고 조달하는 게 비슷하니까 대차 대조표에서 이거 상결시켜줘요. 여기서 이제 중앙청산소 역할은 뭐 이제 어려운 말로 뭐 그 미국 그 일을 하는 데가 FICC라는 네네. 그 회사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걸 해줬는데 사실 요즘에 이 소포 금리가 올라갔던 건 뭐냐면은 연준이 지난주에 그 전문 딜러들을 만나서 우리 SRF라는 거, 삼솔 F라는 거 금리도 싸게 했는데 너네들 도대체 왜 안 빌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연준한테 돈을 빌리면은 지금 이 차트,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대차 대조표 상계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연준한테 빌렸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상계가 되려면은 빌린 사람하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차트에서는 둘 다 누구냐면 딜러가 상대하는 사람은 둘 다 FICC야. 근데 이번에 이제 딜러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요거를 좀 그 SRF에도 그 적용을 시켜달라 그 네. 요구를 한 거예요. 뭐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딜러들이 이제 이번에 소포 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거는 딜러는 사실 금리가 높게 조달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네. 뭐냐면은 비싸게 조달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포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실은 딜러들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잖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뛰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이면이 있었고 결국에 딜러들이 이번에 그 속내를 털어놓은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것도 니네 거 쓸 거니까 연준한테 SRF 우리가 쓸 거니까 그 대차 대조표 상계해줘. 그 얘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앙청산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좀 알아보는데요. 먼저 거래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그걸 맞아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효과가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딜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딜러들이 이 상설 레포의 중앙청산을 도입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면에 숨어 있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넘어가서 이 단기 시장 금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급준비금은 좀 바뀌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급준비금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3주 전에 비해서 3주 전에 2.83조 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2.92조 달러니까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달러 정도가 아니 그 1,000억 달러 정도가 올라간 네.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쭉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간 거에 이제 제일 큰 원인은 뭐냐?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올라갔을까요? 그럼 이제 지급준비금의 그 감소에 현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연준의 부채는 지급준비금, 그다음에 TGA, 그리고 영래포, 그리고 현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네. 그다음에 영래포도 거의 0이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하면 남는 건 TJ잖아요. 그렇죠. TJ가 줄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TGA를 봤는데 마침 또 TGA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TGA가 같이 감소하게 된 부분이 지급준비금과 또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결국에는 12월에 FOMC 기준금리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이 이번 12월 FOMC에서 한 번 더 인하한다. 그다음에 주황색은 네. 이제 그대로 동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10월 중순에만 보시면은 주황색이 0%였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인하한다. 예, 무조건 이제 한 번은 꼭 인하한다 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된 그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올랐는데 맞아요. 이건 사실 건강하게 올랐어요. 건강하게 올랐다는 건 뭐냐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밑에 노동 가능 인구가 네.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동 가능 인구가 늘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네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잡을 잡지 못한 거예요. 네, 일자리가 그래서 없군요. 실업률이 분모도 늘었는데 분자도 그만큼 늘어가지고 이게 실업률이 사실 이제 위에는 항상 작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실업률 자체는 이제 올라간 것을 보이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 그건 아직은 이제 모르지만은 아주 뭐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신호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그저께는 그 금리 동결 이게 70%까지 갔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61% 정도로 내려갔는데 네. 정말 근데 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그쵸. 그런 상태입니다. 네, 12월 또 FOMC에서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차 의견이 좀 팽팽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지표 하나에 따라서 변화도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간밤에 있었던 실업 지표, 이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는 실업률은 오히려 좀 건강한 상승이었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더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살펴보시면서 12월과 관련돼서 FOMC에서 어떤 결정 내려지게 될지 관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준화차 시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 많이 어두운데요. 그래도 금요일 끝까지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충전해서 월요일에 새로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